오늘은 1호선 제기역에서 내려가지고 경동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1호선 제기역에서 내려가지고 2번 출구 쪽으로 나갑니다. 2번 출구. 오늘 날짜는 2022년 9월 3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날씨는 28도. 그리고 시각이 지금 시각이 몇시냐 2시 51분이에요 제가 이 경동시장에 온 이유는 여기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살던 곳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왕십리에 갔었는데 왕십리에서도 살았고 여기서도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살던 곳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경동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시장이죠. 이 양령시장으로 아주 엄청나게 커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냥 건물 하나였어요. 지금 그쪽으로 일단 가서 옛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문도 세워져 있어 가지고 서울 양령시라고 써 있네요. 제 어릴 때 이쪽 거리는 그냥 일반 주택가였어요. 시장이 아니고. 근데 전부 다 시장으로 변하고, 이 큰 거리도 그냥 거리였어요. 그냥 시장이 아니고. 근데 이 일대가 전부 다 그냥 시장이 돼버렸죠. 근데 한약 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여기 올 일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5,000원이요? 뭐 한 바구니 5,000원이요? 가끔 반찬 사려고 오긴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진짜 맛있는 거니까 갖다 놓으면 다 완성하죠. 이상하게 5마리 15,000원. 어릴 때 살던 곳이 다 시장이 돼버렸어요. 여기 제기동도 양령, 경동 양령시장이 돼버리고, 하옥동에서도 몇 년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거기도 그 시장이 돼버렸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사만 4번 다녀가지고 5군데 살았죠. 그리고 국민학교도 3군데 다니고, 그래가지고 길게 뭐 다닌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친구도 별로 없고, 남들 다 있는 고향 친구도 없고. 그래도 어릴 때는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은 고생 많이 했는데 어린애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죠. 저도 즐거운 기억만 있고. 그래서 길 건너가야 돼요. 길 건너가면 바로 저기 병원 뒤가 영동시장 건물이에요. 요 근처도 크게 재개발된 데는 없고, 저쪽 청량리 쪽은 저 588 쪽이 빌딩이 들어서고, 근데 이쪽 제기동 쪽은 크게 바뀐 데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저쪽으로 가야겠어. 제가 어릴 때는 여기 가난한 줄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고3 때인가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부르윷이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학용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나한테만 나눠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거 잘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혼자 그냥 걸어서 집으로 갔죠. 다 섞어 먹어야 되겠네. 그때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 여기 뭐 인삼도 엄청나게 많네요. 인삼에다가 여기 생선에다가 그리고 인삼이 많네요. 인삼. 이게 양념시장답게 인삼이 많아요. 여기가 경동시장 건물이죠. 여기가 이쪽 왼쪽 맨 왼쪽 거 요게 경동시장 건물이었는데 오른쪽 거는 새로 생긴 것 같고 요 골목이 우리 집이었어요. 요 골목에 그 10m 뒤에 오른쪽이 그쪽이 우리 집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왼쪽은 경동시장이고 오른쪽이 이제 한자집들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이 정도가 우리 집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이 근처가 우리 집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요 맞은편에 이제 경동시장 그런 입구인데 여기 이제 수제비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수제비에 그 참기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집은 식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 백반에 꽁치를 연탄불에 구워줬는데 저도 몇 번 먹어봤죠. 근데 그때 먹던 꽁치 맛이 기가 막혀요. 요즘 나오는 꽁치로는 그 맛이 안 나요. 요즘은 그러니까 국산 꽁치가 안 나오잖아요. 꽁치가 대부분 외국 수입품이라서 크기는 큰데 우리나라 옛날 꽁치만큼 이렇게 그 맛이 안 나요. 6,000원. 키로 가져가면 15,000원인데 지금 10,000원. 그때 우리 집이 그 판잣집이었는데 이 지붕은 이게 루핑이라고 그 콜타르 그 시커먼 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시커먼 기름종이죠 그거. 그게 지붕이었고 그래도 이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자주 그 들어누워가지고 밖에 눈 오고 비 오는 풍경 보는 게 즐거웠죠. 여기도 뭐 그것도 인삼 도라지네. 그리고 시래기 버섯 저 어릴 때는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 집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동시장이었어요. 여기까지 건물 하나만 경동시장이었어요. 여기까지 좀 더 가야 되나?
원어물. 우리 집에 그때 경동시장 영화, 그 경동시장 끝에 이제 경동극장이 있었는데, 삼류극장이죠. 그 포스터를 우리 집 식당에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스터를 붙이면은 그 무료 입장권을 2장인가 줘요. 1장인가 2장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극장 자주 갔죠. 아까 그곳이 경동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딴 데. 경동시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각종 야채, 감자, 마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다 이 한국 경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수출로 먹고 살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몇백억 무역 적자가 났다 그러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지금 대공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또 IMF보다 훨씬 더한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번에 그 마장동 갔을 때 소고기 고기 가격이 별로 작년보다 안 올랐다 그러고, 고기 가격은 안 오른 게 참 의아스러운데, 야채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야채 먹고 사는 고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아까 거기가 경동극장이었던가 아니면 여기였을 거야 아마. 여기 끝에, 골목 끝에. 지금은 경동극장 자체가 없어져 그랬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파국민학교 다녔는데 거기 가는 골목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주택가였는데 여기도 전부 다 시장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그래도 그 한옥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래도 그 잘 사는 동네죠. 한옥 집에 살면은. 그래가 여기서 뭐 학교 갈 때 보면 영화도 찍고 있고, 영화 찍고 있고, 그런 것도 구경 많이 했어요. 여기가 옛날에 다 한옥촌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전부 다 이제 시장이 되면서 물건 파는 가게가 돼버렸네. 제가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 그런지 저는 이런 허름한 동네가 좋아요. 옛날에는 뭐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 살아도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도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 간에 인정이란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이 사람들을 코로나 전염시키는 감염원으로 여기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거죠. 또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은 차별하고 혐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재작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그 무슨 교회지? 교회들하고 그 대구 지역도 사람들 차별하고 막 혐오하고. 근데 지금은 다 걸렸잖아요. 이게 확진자만 2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 그 검사 안 한 사람들이 반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걸렸다고 봐야죠. 지금은 다 걸려버렸는데 왜? 그러면 모두 다 혐오의 대상이고 차별의 대상인데 그때 왜 그 사람들만 차별하고 혐오했는지 근거가 없죠. 근거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차별받고 혐오받았는데 왜 그거를 저항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럼 탄압이죠. 탄압. 사실은 종교 탄압으로 봐야 돼요. 왜 코로나가 절이나 성당에서는 바이러스가 안 퍼지고 하필이면 교회에서만 퍼져요. 바이러스가 이게 뭐 인공지능 바이러스라서 뭐 그 사람들 종교를 알아보나요? 종교를 차별해요? 바이러스가? 저는 이게 마트나 그런 데보다 재래시장이 더 친근해요.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 그 순댓국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돼지국밥도 좋아해가지고 부산에 갔을 때 그 사흘 동안 촬영했는데 사흘 내내 돼지국밥만 사 먹은 적도 있어요. 이 서울에는 돼지국밥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돼지국밥 먹고 싶어도 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재래시장을 이용해야지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뭐 요새 뭐 수도권 집중된다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말 많은 지 오래됐죠. 근데 특히 그 여자분들이 그 편의성 때문에 편하다고 이제 대형마트 많이 가고 재래시장을 지켜하는데, 이게 뭐 또 여자들 한반인 게 아니라 재래시장도 불친절하죠. 또 그 시장 같은 데서 물건값 두 번만 물어보면은 화내죠. 한 번 더 물어보면 뭐 때릴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이게 사용하기 불편하고 상업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한가구민학교가 안 보이네. 금방 나와야 되는데. 이 재래시장을 이용 안 하고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면은 이게 결국은 지역을 죽이고 수도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민주주의를 이루려면은 이 지역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대자본의 횡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하고 독재 권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게 지역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고 정치를 지역에 분산하는 지방자치제도 같은 거, 지방 분산 권력을 일으켜야지 이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대자본 덕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혁신이 가능했지만, 현대는 이게 대자본의 폐해가 더 커져 버렸죠. 이게 대자본이 가져오는 이점보다는 폐해가 더 커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공산품 같은 것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대량 생산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요새 그러니까 3D 프린터 같은 걸 이용하면은 이 낱개 생산이 가능하죠. 옛날에는 낱개는 이렇게 수지가 안 맞아서 생산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이제 현대는 기술적으로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돼 버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꼭 필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가가 공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이 공권력이 도리어 개인들한테 이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 커져 버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세월호죠. 세월호가 더 이상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고 국민들이 죽어가게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리고 재벌하고 결탁해 가지고서 노동자하고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또 대규모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공교육이란 게, 여기가 홍콩민학교예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정화요중이네. 잘못 왔네. 홍파국민학교가 없어졌나? 없어질 리 없는데. 근데 이 동네에도 제가 살았어요. 여기가 홍릉 쪽인데, 그때도 이 정화여고가 있었어요. 정화여상. 여기도 잠깐 살았었는데, 여기 살다가 이제 여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1년 정도 살다가 여긴가 저쪽인가, 여기 같아요. 여기 요 건물 같아요. 건물은 바뀌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홍릉 나오죠. 홍릉이 홍릉이 뭐 민비묘인가? 왕비묘죠.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쪽이 아마 제가 옛날에 그때 여기 홍릉 살 때 놀던 동네 골목 같아요. 여기가 여기로 가가지고 한번 홍파국민학교 한번 더 찾아보죠. 이상하네. 이거 찾기 쉬운데 이거 못 찾고. 그리고 이제 현대 들어와서 대중교육이란 것도 이게 도리어 이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게 이 글로벌 자본이 그 세계화를 추진하죠. 우리나라도 뭐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렇게 세계화 부르짖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세계화가 그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왔지만, 80년대 처음 들어온 게 아니죠. 이게 그 대영 제국 때 19세기에 이미 세계화가 그때 있었죠. 그때도 대영 제국 중심의 세계화,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 누가 중심이 되느냐가 틀린 거지, 그 세계화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자유주의. 이 세계화가 이게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 엄청 그 폭압적인 결과를 부르고 있죠. 폭압적인 그런 행포를 부리고 있죠. 여기에 대항하는 길은 세계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까 그 반대 로컬리제이션, 지역화로 가야 돼요. 이게 뭐 세계화의 이점을 선전하면서 그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뭐 평평한 세계 그러면서 책 같은 거 써가지고 세계화 선전 엄청 하고, 김영삼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도 그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세계화 막 선전하고 그랬는데, 이게 세계화라는 게 개별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거죠. 박탈하고 결국은 그 목적이 세계를 그러니까 통일하는 거니까, 세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거니까 이게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빅브라더 감시 체제, 빅브라더 감시 통제 체제로 가가지고서 모든 인간들을 노예화하는 그런 디스토피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그 몇 달 전에 상하이에서 그 록다운 하는 거 보면은 몇 달 동안 이제 사람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죠. 그런 철저한 감시 통제 사회, 그게 이제 세계화의 목적이라고 봐야죠. 이거를 피하려면은 지역 자족 경제를 이룩하고, 정치도 이게 지역 분산으로 가야죠. 그래서 지역 자족 경제와 그 직접민주제, 예, 분산적인 정치 체제를 이룰 수 있는 법은 직접민주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야지만이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 수가 있죠. 인간의 본성을 따져보면은 분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인간은 각자가 독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야지 자유로운 거고 자기 실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 본성에 가장 알맞는 시스템이 이 분산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견해하고는 반대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개념은 그 원시시대에나 맞는 개념 같아요. 원시시대에나 이렇게 효과적인 개념이고, 현대에 와서는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원시시대 때는 이제 사람이 혼자 살면 이제 그 야생 동물이나 어떤 날씨, 악천후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는데,
버틸 수가 없었는데, 이제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또 혼자서도 살 수 있고 가족 단위로 또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새 그 MBN에서 방송하는 자연인, 다 뭐 거기서 독자적으로 외부와 단절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안 됐죠. 이게 과거에는 자연인도 그 산속에 혼자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이제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를 그걸 피할 수 없다면은 최대한 분산된 사회를 일으켜야죠.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분산 시스템이란 말이 이게 요즘 들어와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를 이 블록체인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걸 분산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건 개구라죠, 개구라. 실제로 보면 코인들이 발행될 때 초기에 이미 극소수에게 집중되죠. 현재 그 화폐 시스템, 현행 화폐 시스템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보다 더 집중이 강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말로만 분산 시스템이고 사실은 훨씬 더 집중적이에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분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건 개구라고, 이건 달러 체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달러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거지. 이게 뭐 민주주의에 맞는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건 개구라예요.